자, 오늘은 이제 4-2단원, 4단원의 두 번째 단원이죠.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들어갈 건데요. 일단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일단 우리도 과거에는 수정란 하나였습니다. 세포 하나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고 다양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진짜 많습니다. 전 제 몸에 있는 세포의 개수가 제 재산이면 좋겠어요. 몇 개인지는 찾아보세요. 진짜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포가 많아졌다는 이유는 생장과 발생 과정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세포가 두 개로 나뉘는 걸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뚝딱 되는 건 아니고요. 선행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세포가 생장을 좀 해야 되고요. DNA 복제도 해서 DNA량을 2배로 늘린 다음에야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한 바퀴 도는 것을 세포 주기 1회라고 하고요. 또 이제 이런 분열을 위한 선행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시간별로 좀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기에 어떤 것을 하는지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어쨌든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날 건데 세포 분열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가 세포를 관찰할 때 염색체의 핵상이 EN이냐 N이냐에 따라서 체세포와 생식세포로 구분을 했잖아요. 생식세포 정자 난자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염색체를 절반만 넣어줘서 핵상이 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열을 해서 만들어지는 세포의 핵상이 EN이면 체세포 분열이고 만들어지는 세포의 핵상이 N이면 생식세포 분열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포 분열을 했어.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체세포가 만들어졌어. 그럼 체세포 분열이고요. 분열이 끝나고 만들어진 세포가 생식세포네. 이런 그냥 생식세포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했지만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크게 말하면 요거 두 개를 배우는 거지만 강의는 요 소단원을 세 강의로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강의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출제 문제수 모의고사마다 1.5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한 문제 이상이면 소단원의 비중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정답률은 50% 미만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세포 분열과 염색체 단원은 통합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답률을 산정을 할 때 합산해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어떤 오답률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참고하라는 거지 뭐 이런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는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4-2단원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자, 먼저 이제 배울 내용이 세포 주기인데요. 앞서 개요 설명할 때 세포 분열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 이 두 가지 분열은 서로 다른 세포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세포 주기는요. 자, 체세포 분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세포 분열하고 관련된 내용인 것이죠. 일단 세포가 생장을 하면 계속 커지는 건 아니고요. 작은 세포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분열하는 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기를 간기라고 하고요. 분열한 데 걸리는 시기를 분열기라고 합니다. 또한 간기랑 분열기를 합치면 요것이 자, 세포 주기 1회가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될 거 아니에요. 반복되는 것에서 한 단위를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니까. 또한 간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생장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열에 필요한 선행 작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간기를요. G1기와 S기와 G2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분열기는 우리가 줄여서 M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지난 시간하고 연결된 내용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서 언급을 해드리면 간기하고 분열기 때 세포를 관찰하면은 염색체의 형태가 다르죠. 간기 때는 아시다시피 핵막이 있고요. 풀린 염색체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열기는 반으로 나누기 좋게 좌우 대칭 형태의 염색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분열기 때도 이런 형태를 볼 수는 있는데요. 이건 이제 세포 분열 과정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놓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편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포 주기를 분류를 할 건데요. 간기랑 분열기가 차지하는 시간이 비슷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기 편하게 원그래프로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 원그래프 잘 아시죠? 이거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때 시간표 만들 때 쓰던 겁니다. 한 바퀴 돌면 이게 24시간이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정들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집어 넣었었죠. 아마 거의 다 해봤을 텐데요. 그 시간표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뭐냐면 그 시간표는 안 지켜요. 그죠? 열심히 만들고 다음날 지킬 수 없죠. 왠 지킬 수 없게 여러분들이 만듭니다. 공부 시간 이만큼 하고 쉬는 시간 이만큼 하고 실제로 반대로 하면서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시간을 좀 구분을 해보면요. 짧게 끝나는 것, 요것이 바로 분열기입니다. 그리고 훨씬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게 간기인데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다시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간기가 G1기, 그 다음이 S기, 세 번째가 G2기라고 보시면 돼요. 뭘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M기에는 아시다시피 큰 세포 하나가 작은 세포 두 개로 분열을 할 겁니다. 분열기니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만 자세히 볼게요. 이 세포가 G1기를 지나면 크기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럼 G1기에 뭐 하는지 아시겠죠? S기에는 세포의 크기가 별로 변하지 않고요. 침범했네. G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 분열기는 보시다시피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간기 중에 G1기는 딱 봐도 세포가 커지니까 세포에 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기 같은 경우는요, 겉으로 볼 땐 차이가 없는데 이 안에 내용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 내부의 DNA량이 바뀌는 시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세포가 분열을 하려면 DNA량을 2인분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S기에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기 이전의 염색체와 S기 이후의 염색체를 살펴보면요. 풀린 상태로는 양을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응축된 형태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얘네 셋은 간기니까 풀린 형태죠, 원래는. 근데 응축한 형태로 가정을 하면 S기 전에는 막대기 하나짜리 1분 염색체고 S기가 지나면 2분 염색체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랑 얘가 복제 관계인 건 아시죠? 그럼 S기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바로 DNA 복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은 DNA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G2기 같은 경우는 가장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분열 준비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내신 때는요, 학교쌤이 방추사 구성물질 합성 이런 거 알려주긴 하는데요. 수능에선 잘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 세포 주기별로 하는 걸 간단히 살펴봤는데 어떤 세포 주기를 거치냐에 따라서 같은 동물의 세포라고 해도 자, DNA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세포 주기를 세포 분열 기준으로 보자면 G1기, S기, G2기, M기 하고요. M기 끝나면 다시 G1기로 돌아오고 이걸 이제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DNA량이 어떻게 되냐? 먼저 G1기의 DNA량을 요거를 1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DNA량이라는 건요, 이게 상대값이거든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질량 그람수로 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1로 보자면 S기의 DNA량은 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기억에 남습니다. S기에는 DNA 복제를 합니다. 그러면 1에서 2가 되겠죠. 그럼 S기가 2일까? 그거는 아닌 게 DNA량을 늘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DNA 복제는요, DNA 합성과 같은 거예요. 조금씩 이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기 초기에는 DNA량이 1에 가깝고 후기에는 2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S기의 DNA량은 1에서 2가 되는 것이고요. G2기는 복제가 끝났으니까 DNA량이 2가 되겠죠. 그럼 M기는요? M기는 분열하니까 2에서 1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M기는 DNA량이 2입니다.
자, 봐봐요. DNA량이 얘가 2잖아요. 당연히 분열을 하면 일자리 세포가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분열하는 순간 M기가 아니라 G원기로 봅니다. 그래서 DNA량이 1이 되는 순간 G원기예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M기의 DNA량은 2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세포 주기에서 아주 이제 출제가 잘 되는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명과학에서 그래프는 뭘 제일 중요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까? 가로축, 세로축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가로축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세포당 DNA량이 들어갑니다. 자, 세로축에는 이제 세포의 수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동물의 세포를 여러 개 관찰을 하는 겁니다. 많이 관찰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가 분류를 할 건데 그 기준이 DNA량이 되는 거예요. 한 동물의 세포라고 해도 어떤 세포 주기에 위치하는 세포냐에 따라서 DNA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DNA량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는 건데요. DNA량이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요. 그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세보면 DNA량이 1인 세포 수가 이만큼이고 이 사이가 이 정도 되고 2인 세포가 요만큼 정도라고 합시다. 근데 이 세포의 수는 문제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DNA량이 1이고 DNA량이 2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1이 복제가 아직 안 된 거고요. DNA량이 2라는 것은 복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 DNA량이 1인 세포와 2인 세포가 세포 주기에 어디에 속하는지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매칭을 해야겠죠. 자, 복제가 안 된 요 세포는 세포 주기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S기에 복제를 하니까 그 이전입니다. 당연히 언제 속한다라고 봐야 돼? G원기에 속한다라고 봐야죠. 그럼 G원기 세포 수가 이만큼이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죠. 1도 아니고 2도 아닌 요 사이에 위치하는 세포들은 세포 주기에서 어디에 속해? 당연히 S기에 속하겠죠. 1에 가깝냐 혹은 2에 가깝냐에 따라서 S기 초반이냐 후반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DNA량이 2라는 것은 G2기와 M기가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세포에서 누가 G2기고 누가 M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냥 합산해서 우리가 본 거니까. 되죠? 어쨌든 이 그래프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앞에서 배웠던 세포 주기랑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염색체의 어떤 염색 분체를 관찰한다. 염색 분체를 관찰하려면 막대기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응축이 됐어야 되니까 언제만 볼 수 있어요? M기에만 볼 수가 있죠. 혹은 핵막이 사라졌다. 핵막이 사라지는 것도 분열할 때만 일어나는 거니까 M기에만 볼 수 있죠. DNA 복제를 한다. S기에 그런 DNA 복제를 하는 세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그래프에서 G원기 세포가 유독 많죠? 그 이유는 뭘까요? G원기는 어떤 특별한 게 있을까? G원기 세포가 제일 많이 관찰된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무작위로 세포를 본 거잖아. 근데 G원기 세포가 제일 많아. 이 말은 G원기에 머무는 시간이 어떻다는 거야? 가장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많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인이 지구인을 관찰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딱 한순간에 관찰을 해서 지구인을 이제 분류를 할 거야. 잠을 자고 있는 지구인과 똥을 싸고 있는 지구인. 뭐 그거에 다 속하지 않는 지구인도 있을 텐데 어쨌든 두 개로 분류하면 당연히 누가 더 많아요? 잠을 자고 있는 지구인의 인구수가 더 많겠죠. 왜냐면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자고 있을 거 아니야, 지구인 중에서. 시간이 기니까 그만큼 많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똥을 굉장히 오래 쌉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루에 7시간 싸진 않으니까, 그쵸? 같은 얘기예요. G원기 세포 수가 많다는 것은 G원기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그래서 여기서 세포 수는 뭐에 비례한다? 자, 주기 소요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적을 건데요. 이거는 이제 뒷내용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뒷내용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미리 적는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만 주세요. 요 그래프는요, 체세포 분열하고 이제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왜냐면 체세포 분열의 체세포 주기를 DNA량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니까 체세포 분열을 돌고 있는 세포들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 감수 분열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감수 분열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해당하는 세포는 여기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나중에 내용 배우고 연결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했던 세포 주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포 주기는 체세포 분열을 기준으로 배운 것이고요. 또한 교과 과정에서 세포 주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건 체세포 분열 주기밖에 없기는 합니다. 어떻게 되죠? 순서가 G1기 다음에 S기 다음에 G2기 다음에 M기인데 분열이 끝나면 다시 G1기로 되돌아오죠. 근데 분열 중에 체세포 분열 말고 또 뭐도 있어요? 자, 생식세포 분열도 있습니다. 뭐 과정을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을 했죠. 체세포 분열과 달리 생식세포 분열은 분열을 두 번 하기 때문에 G1S, G2 간기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M1, M2 이렇게 구분하고요. 분열이 다 끝나면 딸세포가 되잖아요. 이 딸세포는 다시 G연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DNA량이라든가 염색체의 개수가 절반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생식세포로 분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녀석도 있습니다. 분열을 중지한 세포가 사실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녀석들 있죠. 뭐 근육세포라든가 혹은 신경세포, 뉴런. 자, 이 친구들은 기능이 특별하기도 하지만 생긴 것도 좀 특이하죠. 얘네들이 분열을 하기엔 좀 구조상 어렵죠. 뉴런 같은 경우는 긴 거는 길이가 1m 정도 된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두 개로 나뉜다고? 안 되겠죠. 이 친구들은 특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열중하기 위해서 분열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분열을 중지하는 세포는 세포 주기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G1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열을 안 할 거잖아. 그럼 DNA 복제도 할 필요가 없죠. S기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세포 주기 종류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세포 분열을 들어갈 건데 먼저 오늘은 체세포 분열을 할 거거든요. 내용이 좀 적어요. 감수 분열에 비해서, 생세포 분열에 비해서. 이걸 먼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체세포 분열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분열이기 때문에 세포 하나가 분열을 마치면 세포 두 개가 될 겁니다. 여기서 분열하는 세포를 우리가 모세포라고 하고요. 분열로 인해 생성된 세포를 딸세포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그리고 세포 주기로 따지면요. 모세포는 G1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분열 과정에서 S기, G2기, M기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끝나면 다시 딸세포는 뭐가 되는 거예요? G1기가 되는 겁니다. 자, 체세포 분열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세포와 딸세포를 비교할 때 둘이 같습니다. 뭐가 같을까? 크기가 같을까? 사실 상식적으로 크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같아지겠죠. 하지만 지금 얘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당연히 만들어진 딸세포의 크기가 좀 더 작겠죠. 그러면 겉의 크기가 같은 건 아니고요. 뭐가 같은 거냐면 안에 내용물 중에 제일 중요한 DNA, 염색체, 얘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은 뭐가 같다?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유전적으로 같다. 뭐가 속하냐면 염색체 수도 같고요. 그 다음에 DNA량도 같고요. 가지고 있는 유전자 구성도 자, 똑같으니까 결국 모세포랑 똑같은 세포 두 개, 클론 세포들을 많이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들의 세포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들이 생긴 건 좀 다르잖아요. 뭐 간세포랑 위세포랑 근육세포랑 신경세포랑 혈구랑 피부세포랑 생긴 건 다르지만 안에 들어있는
어떤 유전자 구성이라든가 염색체 개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핵상도 그렇습니다. 체세포의 핵상이 몇 N이에요? 2N이죠. 만들어진 세포도 클론 세포라고 그랬으니까 핵상이 똑같이 2N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다르지만 내용물은 똑같은 것이죠. 요게 체세포 분열이 되겠습니다. 또한 몇 번 얘기했는데 체세포 분열은 반복이 가능합니다. 이게 반복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특징을 봤으니까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을 들여다볼 건데요. 옆에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많이 안 했는데 여기서 잠깐 자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긴 할 건데 분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세포의 핵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포를 보면요. 가운데 핵이 있잖아요. 이 핵 말고 이제 바깥쪽에 이제 세포막이 있고요. 요 사이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자,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분열을 하면 당연히 핵도 나뉘고 세포질도 나뉘어야 되겠지만 세포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섬세하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만 않으면 되고요. 핵분열은 정확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반씩 나눠줘야지 만들어진 두 개의 딸 세포가 모두 생존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핵분열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예요? 좌우 대칭 형태의 염색체죠. 그래서 그 핵분열 과정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다시 한번 간기를 살펴보면요. 간기에는 당연히 아직 핵막이 있고 자, 풀린 염색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기는 분열을 안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간기에 S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뭐가 일어나요? 자,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또 너무 반복하는 것 같긴 한데요. 간기는 늘 핵막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분열기로 들어갈 건데요. 앞에서 세포 주기할 때는 분열기를 그냥 M기라고 했지만 이제 분열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M기 역시도 염색체의 어떤 배열에 따라서 전중, 후, 말기 4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기의 시작은 전기. 자, 제가 일부러 얘보다 살짝 아래다 쓴 거예요. 요 위에 짧게 이제 표현할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전기는 뭘 하냐면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 말은 풀린 염색체가 아닌 응축된 염색체로 바꾸고 근데 염색체의 개수는 생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염색체 4개짜리 생물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거 2개, 작은 거 2개가 각각 상동 염색체입니다. 사람을 표현을 하고 싶지만 사람의 염색체 몇 개예요? 46개죠.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염색체가 4개짜리 생물이라고 하고요. 자, 염색체를 분리해주기 위한 도구인 방추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정리하자면 먼저 핵막을 없앱니다. 그리고 염색체가 응축이 되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자, 방추사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 3개를 종합하면은 정확히 유전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나누기 위해서 이제 염색체들이 이동을 한 다음에 가운데 이쁘게 줄을 서면 그것이 중기입니다. 중기는 중앙 배열되는 식인데요. 염색체 4개가 이렇게 가운데 배열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추사가 이렇게 동원체에 붙어 있는데요. 정확히 중기에 붙는 건 아니고요. 전기부터 중기 사이에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중기에 하는 것은 뭐라고? 중앙 배열. 또한 이때가 염색체 관찰하기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때 염색체를 관찰하는 핵형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기에 이제 잘 일렬로 섰으면 뭘 해주면 돼요? 정확히 반으로 나눠주면 되죠. 어떻게 하냐면 양옆에 있는 방추사가 줄줄줄 끌고 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그게 바로 훅인데요. 끌려가는 모양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분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방추사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금씩 짧아지겠죠.
자, 그럼 후기에 분리가 되는 거는 알겠는데 뭐가 분리가 되는 건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요 염색체가 요 가운데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하나만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염색체가 있는데 어디가 분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랑 무슨 관계예요? 상동 염색체 관계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둘은 복제된 염색 분체입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뭐가 분리된다라고 해야 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분열기의 가장 마지막은 말기가 되는데요. 핵분열이 끝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나면 이제 응축한 염색체가 아니라 풀린 염색체로 되돌아가고 핵막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기로 되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분열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자,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되는데요. 핵분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두 개의 핵, 즉 분열 완료된 핵인 딸 핵이 형성이 되고요. 또한 말기는 이제 분열이 끝났기 때문에 분열하는 환경이 아닌 간기 환경으로 되돌아갑니다. 즉 전기했던 거에 반대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전기했던 거에 반대 행동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기를 보고 한번 옮겨 볼래요? 핵막 소실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핵막이 다시 생성이 된다. 자, 염색체 응축이 아니라 염색체가 자, 풀린다. 또한 아까 형성이 되었던 방추사도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말기에 일어나는 건데 전기에 일어났던 거가 반대로 말기에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보면요. 핵막은 결국 분열기에 사라졌다가 분열기에 생깁니다. 그럼 핵막이 사라진 세포는 분열기 세포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분열기 끝부분에 생성이 되니까 간기로 넘어가면 다 핵막을 가져야지. 또 염색체는 분열기에 응축이 됐다가 결국 분열기에 풀리죠. 그러니까 응축된 염색체나 막대기 형태, 뭐죠 이게? 염색 분체 역시도 분열기에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분열기 마지막 말기에 풀려버리니까 간기엔 볼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으시죠? 자, 어쨌든 간에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 핵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세포의 염색체를 보면요. 핵상이 몇 N입니까? 짝이 맞기 때문에 2N이죠. 말기세포의 핵상은 몇 N일 것 같아요? 자, 일단 딸핵 하나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딸에게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들어갔겠죠. 지금 풀린 상태라서 어떤 염색체 구성 상태인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응축된 형태로 가정해서 표현을 하면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결국은 이런 구성 상태를 나타낼 겁니다. 큰 거 2개, 작은 거 2개입니다. 그럼 전기랑 비교할 때 DNA가 복제된 상태냐 복제가 되지 않은 상태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염색체의 개수, 동원체로 세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죠. 저 때도 4개, 이때도 4개잖아요. 그러면 분열이 끝난 딸세포 역시도 핵상이 2N이기 때문에 치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상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게 대립 유전자인데요. 지금 어떤 임의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을 라지 A, 스몰 a라고 합시다. 이 유전자형에서 쓴 2개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 관계입니다. 자, 이걸 먼저 알려준 다음에 후기 그림에서 잘 출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라지 A가 있으면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스몰 a라고 한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늘 배운 내용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배운 염색체 내용입니다. 이 후기 그림이 만약에 헷갈리다면요. 중기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얘랑 얘는요. 지금 얘랑 얘 관계인데 이게 대립 유전자입니까? 아니죠. 얘는 복제된 유전자입니다. 왼쪽이 라지 A면 얘도 라지 A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립 유전자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상동 염색체에서 찾아야죠. 얘랑 크기가 똑같은 게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스몰 a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 후기 그림에서는 여기에 스몰 a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일단 치세포 분열의 분열 과정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감수 분열하고 비교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니까. 자, 오늘은 이 정도 내용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앞에 있는 게 교재에 있는 건데요. 윗부분이 좀 잘렸어요. 개념 살피기 페이지 11입니다. 11. 가시면 요 내용이 있고요. 먼저 여기서 1, 2, 3, 4는 아까 필기했던 내용이랑 완전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옮길 수 있을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5번부터 할 건데요. 염색 분체의 분리가 관찰이 된대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오늘 배웠죠. M기입니다. M기, 분열기. 근데 여기서 분열기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구간 1이 G1기, 구간 2가 S기, 구간 3에 G2기와 M기에 속하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염색 분체 분리가 관찰되는 세포는 구간 3에 속하겠죠. 그래서 구간 3이라고 보시면 되고 DNA가 복제되는 것은 무슨 기? S기죠. S기. 그럼 구간 2. 자, G1기에 멈추게 하는 물질을 처리했대. G1기에 멈추면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S기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세포들이 세포 주기를 돌다가 G1기에서 S기로 못 넘어가니까 다 G1기의 세포가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G1기 세포들이 쌓이겠죠. 즉 G1기 세포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는 구간은 누가 되는 거예요? 구간 1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 요거 이제 핵심 자료 A고요. 위에 좀 잘렸는데 여러분 책 피면 다 알아요. 페이지 17입니다. 17. 자, 왼쪽은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은 2에는 4인 어떤 동물의 세포를 관찰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포는 구간 1 또는 구간 2에서 관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알려주겠다는 건데 뭐 찾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구간 1은요, S기 세포고요. 구간 2는 G2기와 M기 세포 집단이 섞여 있는데 지금 염색체가 이렇게 응축된 상태로 관찰되는 것만 봐도 M기고요.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 있으니까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1과 2 중 나를 관찰한 구간. 그럼 얘는 M기니까 M기 집단이 어디에 속합니까? 구간 2에 속하죠. 자, 구간 2. 1과 2 중 DNA 복제가 일어나는 세포가 있는 구간. DNA 복제 언제 일어나요? S기니까 자, 구간 1에 있는 세포 집단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OX 퀴즈네요. 1번부터 가죠. 구간 1에는 G연기의 세포가 있다. 1은 S기라니까 요거 이제 안 지워도 되는 건데 지웠네. G연기는 요 세포, 제일 이제 세포 수가 많죠. 요 집단인데요. 구간 지정이 안 돼 있네요. 어쨌든 간 요거 틀리고요. 구간 2에는 핵막을 가진 세포가 있다. 자, 구간 2에 G2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G2기는 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막을 가지고 있죠. 그럼 구간 2에는 핵막을 가진 세포가 있다. 근데 핵막을 가진 세포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틀리겠네요. 왜냐면 M기가 껴 있으니까. 자, A에 라지 R이 있으면 B에 스몰 R이 있다. 자, 여기에 라지 R이 있으면 여기 스몰 R이 있다 이건데요.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라지 R이 있으면 얘랑 복제됐으니까 여기 라지 R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랑 상동 염색체가 이쪽은 맞거든요. 근데 스몰 R이 있으려면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 R이어야 되는데 위에 제가 아까 안 읽고 빨리 넘어갔는데 라지알 스몰 R이 맞네요. 그럼 여기에 당연히 스몰 R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A랑 B는 정확한 위치를 지정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염색 분체 안에 있냐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라지 R이 있으면 상동 염색체인 여기에 스몰 R이 있다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구간 2에서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는 세포가 있다. 요거는 이제 이가 염색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생식세포 분열 있죠? 혹은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 세포 주기를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세포를 관찰한 거예요?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집단, 세포 집단을 관찰한 거죠. 그래서 요 세포 주기, 요 그래프에 속하는 세포들, 요 수 다 합치면은 이제 세포 집단이 될 텐데 얘네들은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 집단을 관찰한 거기 때문에 생식세포 분열에서 나타난 특징을 여기 있는 세포 집단에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틀린 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감수분열로 넘어가는데 요 단원 자체가 각 강의별 내용 연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강의를 이해하려면 오늘 강의를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오늘 강의도 잘 들어보니까 지난 강의, 즉 염색체랑 관련성이 굉장히 깊죠.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듣거나 아니면 시간 간격이 너무 길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